솔직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요즘 들어 부쩍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우신 적 없으셨나요? 견뎌온 세월이 길수록 마음의 짐도 함께 무거워지는 법이죠. 지쳐온 마음을 달래려 해도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진실이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이 비밀을 일찍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데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어깨가 뻣뻣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밤잠을 설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편지와 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읽을 줄 몰라서 무시해버리는 것인지도 몰라요.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을 가장 모르는 거예요. 특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프롬이 말한 소외, 그것은 남과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나 자신 사이에서도 소외는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몸이 좀 아파도 금방 회복되었죠. 무리를 해도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몸의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넘기다 보니 어느새 몸과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 몸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당황하게 되죠. 프롬은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존재의 양식에 있다고 보았어요. 그는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유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가지려 하고, 쌓으려 합니다. 반면 존재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느끼고 경험하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사실 소유의 양식에 갇혀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면 뭔가를 잃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몸은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 검사를 해봐도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요. 또는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정작 어디가 아픈지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런 증상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마음이 몸을 통해 말을 거는 것이에요. 프롬은 이것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 억눌러온 슬픔, 참아온 분노, 말하지 못한 외로움,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몸 어딘가에 쌓이고 결국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진 않으신가요? 이마에 주름이 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숨을 깊이 쉬어 보세요. 그 숨이 몸 구석구석까지 닿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롬이 말한 존재의 양식으로 사는 첫걸음이에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 예순이 넘으신 분들은 참 많은 것을 견뎌오셨죠. 가난했던 시절을 버텨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일어나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 강인함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강인함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그 대가죠.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어요. 그가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은 배려와 책임, 존경과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몸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니까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외면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평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고요하고 흔들림 없이 잔잔한 상태 말이에요. 프롬은 이런 내면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화해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비로소 화해가 가능한 거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깨가 아프면 왜 아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요. 소화가 안 되면 혹시 삼키기 힘든 감정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몸의 언어를 해석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의 내면과 만나게 돼요. 프롬은 현대 사회가 사람들을 소외시킨다고 비판했어요.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런 경쟁에서 조금씩 물러나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실이라고 느끼시지만 프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고 사회가 정해준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내 몸과 친해져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관조라는 말이 있죠. 한 발짝 물러서서 조용히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프롬은 자기 자신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몸의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금 내 어깨가 긴장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 호흡이 얕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할 때 호흡이 빨라지고, 슬플 때 가슴이 무거워지고, 화가 날 때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요. 이런 패턴을 알게 되면 감정이 몰려올 때 몸을 통해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대처할 수 있죠. 아, 내가 지금 불안한가 보다. 그러면 먼저 깊은 숨을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이 프롬이 말한 자기 인식의 시작이에요. 몸을 통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프롬은 자유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의 대표작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인간이 왜 자유를 두려워하는지를 분석한 책이죠. 자유는 좋은 것 같지만 동시에 불안을 동반합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피해 권위에 복종하거나 남들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알고 자식들이 좀 쉬라고 하면 그냥 쉬고요. 물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남의 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의사도 자식도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를 나는 느낄 수 있죠. 그 감각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의 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쉬는 것을 말해요.
많은 분들이 몸은 쉬면서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누워 있으면서도 걱정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불안해하죠. 그러면 아무리 오래 쉬어도 진짜 회복이 되지 않아요. 프롬은 이런 상태를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쉼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에요. 과거의 후회도 내려놓고 미래의 걱정도 잠시 접어두고요.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죠.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닿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느끼며 그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프롬이 말한 존재의 양식이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존재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느끼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돌보는 것,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까요? 프롬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욕구를 알고, 자신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알미예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성찰하고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비로소 지혜가 쌓이는 거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로 살게 됩니다. 반면에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하면요. 그러면 삶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프롬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뿌리내림이라고 했어요.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고 연결되어 있고 싶은 욕구죠.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 그 뿌리가 됩니다. 자라면서는 학교, 직장, 사회가 뿌리가 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동안 뿌리를 내렸던 곳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오게 돼요. 은퇴하면 직장이라는 뿌리가 없어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부모라는 역할도 줄어들죠.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평생의 동반자라는 뿌리마저 잃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뿌리 뽑힌 느낌을 받으시죠.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오고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프롬은 또 다른 뿌리 내림의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외부의 역할이나 관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중심을 찾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 자기 뿌리 내림의 첫걸음이에요. 관계의 거리두기라는 말도 있죠. 나이가 들면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좋아요. 프롬은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지 않고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각자가 온전한 개인으로서 만나는 관계죠.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내가 온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서 남들을 위해 희생만 하는 것,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먼저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셨으니 멈춰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억눌러왔던 슬픔, 외면했던 후회, 인정하기 싫었던 상처들, 이런 것들과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롬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라고요.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하고 슬픈 것을 슬프다고 느끼고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세요.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인정하세요. 그래야 비로소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프롬은 자발적 활동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돌봄이에요. 내 몸을 돌보고 내 마음을 챙기는 것.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서 고장 신호가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숨겨야 할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신호에 제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프롬이 말한 것처럼 존재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려 하지 않고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한 움직임, 적당한 활동은 오히려 몸에 좋아요. 산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에 응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몸은 움직이고 싶어 하거든요. 다만 과하지 않게 내 페이스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롬은 인간에게는 초월의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욕구,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욕구죠. 이것은 꼭 거창한 성취를 이루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평온해지는 것,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도 초월이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감정이 몰려오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몸이 아프기 전에 미리 돌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프롬이 말한 성장하는 삶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성장이 가능해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몸은 어떤 신호를 보냈나요? 혹시 잠을 못 이루셨나요? 아니면 식욕을 잃으셨나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떨리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신호에 귀 기울이셨나요? 아니면 무시하고 버티셨나요? 많은 분들이 버텼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버티는 것이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 쉬는 것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프롬도 말했죠.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뜻이죠. 평생을 붙들고 살아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책임감, 의무감,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탱해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프롬은 소유에 집착하면 할수록 존재를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건강했던 과거의 나에 대한 집착,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죠. 그것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금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의 내 몸, 지금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롬은 진정한 행복이란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 그것은 존재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죠. 자신의 숨소리, 자신의 심장 소리,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이런 것들은 멈춰야 들을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들리지 않아요. 프롬은 이것을 존재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그런 고요한 시간이 있으신가요?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말이에요. 그 시간에 자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어디가 뻣뻣한지, 어디가 따뜻한지, 어디가 불편한지, 이것이 바로 몸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몸의 신호를 무시해왔으니 다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미세한 신호도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프롬이 말한 자기 인식의 발전입니다. 프롬은 이런 말도 남겼어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사랑할 줄 알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아끼는 것,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속삭임이었던 것이 이제는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가 되어 들려오죠. 그것은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몸이 나와 더 깊이 대화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대화에 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훨씬 더 평온하고 충만해질 겁니다. 프롬이 평생 연구한 것은 결국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여정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만 멈춰 보세요. 내 몸이 오늘 어땠는지, 어디가 편했고 어디가 불편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니까요. 프롬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의 고요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응답하고 그리하여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시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으셨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도 돼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자기 자신과 화해해 가시길 바랍니다. 에리히 프롬의 말처럼 진정한 행복은 존재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의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더 평온하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